자, 오늘의 주제는요, 시장의 역습이 시작된답니다. 자, 무슨 역습일까요? 자, 시장의 역습. 자, 전세가 오르니 월세도 오른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월세 너마저 주거비 부담에 서민들 허리 휜다. 전세가가 많이 오르니까 이제는 월세도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공급 확대 외에는 답이 없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주거비 부담에 서민들 허리 휜다. 이런 기사 나오고 있고요. 자, 전세 종말이 진정 서민 주거 안정책이 될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100% 전환이 되면은 과연 서민들이 행복할까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100%로 전환이 된다면 주거비가 지금의 2배 이상 커진다. 우리보다 먼저 간 선진국들,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 월급의 최소 4분의 1에서 3분의 1을 월세로 낸다고 하죠. 예, 그런데 우리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서 지금 그나마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전세의 종말과 월세 확산, 이거는 주택시장의 하나의 추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전세가 없어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월세 전환,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지 않을까. 월세를 많이 내게 되면 내 소득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전세는 일단 모이는 거잖아요. 돈이 새 나가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서민들한테 더 큰 타격이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전세제도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밀월 관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집주인은 전세금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다시 재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활용 가능하죠. 세입자는 내가 적금 형태로 주인한테 돈을 맡기는 거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디딤돌의 역할을 여태 해왔다. 그래서 전세를 계속 살면서 돈을 모아서 내 집 장만을 하는 게 우리 여태까지 우리 먼저 길을 갔던 선배들의 그런 하나의 형태였다는 거죠. 내 집 장만하는 게.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전세금 받아서 재투자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를 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집을 갖다가 전세를 저렇게 주냐, 새 집을. 그런데 만약에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주는 이유는요,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감이 없다면 전세 제도는 없어질 것이고요. 월세로 다 전환될 거예요. 하지만 여태까지 우리는 부동산 불패해가지고 집값이 계속 올라왔죠. 그러니까 전세로 놨을 때 이득이 됐더라라는 얘기죠. 자, 전세 주는 것이 임대인한테 이익이 되나 한번 보면요, 7천만 원의 전세 임대할 경우 은행금리 2% 가정하고 여태까지 전세 보증금에 7천만 원, 이자 수익 약 140만 원, 전세는요 이자 수익이 140만 원 되는 거예요. 2%니까 27이 14. 월세는 예금 금리보다 조금 높잖아요. 2% 3% 높다고 보면은 280에서 350만 원. 월세 주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준다는 이유는 매매가가 오른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세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집값이 오른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 집은 사용 가치 플러스 투자 가치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용 가치, 집은 그냥 거주하고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본다면 전세 안 넣겠죠. 예. 근데 반드시 집을 사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개념이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월세 받는 것이 월세로 전부 다 전환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집값이 오르는 이상은 전세 제도는 저는 유지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또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하고요. 네. 자, 2021년 집값이 떨어진다는 전망 자료가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서울동 수도권 집값이 마이너스 0.5%, 전세값이 5% 오른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는 건데, 이거 맞는 얘기일까요? 자, 매매가 즉시 입주 가능 물건이 적어서 매수세가 둔화된대요. 입주 가능 물량이 없대. 이 입주 가능 물량이. 그리고 0.5% 주택 가격이 하락 예상되더라. 그러니까 입주 가능한 물건이 매물이 부족해서 주택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된다는 얘기고요. 전세 가격 수요가 꾸준해서 매물 잠김 뚜렷해서 상승폭 키워가서
전세가 5.0%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저는 전혀 이거 이상한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전세가라는 건요, 제 생각인데요. 매매가가 내리고 이 전세값이 여기 매매가가 내리는 거잖아요. 매매가가 내리고 전세값이 오르는 이런 시장은요,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부동산이 떨어지는 하락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락장에서. 자, 그렇다면 지금의 하락장입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하락장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잖아요. 하락장이 맞다면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전세가는 오르고 매매가는 떨어지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전형적인 하락장에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가 급등은요, 매매가 상승의 전조현상입니다. 정부의 정책 전환이 지금 뚜렷하게 새롭게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전세가는 내년에도 오를 것 같아요. 많이.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늘상 얘기하지만 공급 물량이 지금 가장 최저로 떨어진 데가 서울이라는 거죠. 경기도도 역시 떨어집니다. 2020년 12만 4천, 2021년 내년에 10만 천 떨어지죠. 22.1% 감소하고 서울 아파트는요. 2020년도 4만 3,944가구, 2021년도에 2만 반으로 뚝 떨어지죠. 절반으로. 계속 떨어집니다. 절반으로 2023년도까지 이 공급 물량이. 자, 이렇게 떨어지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죠. 그 오르는 전조현상이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오르는 그런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추세에 투자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는데 추세는 뭐예요? 돈 플러스 심리예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했죠. 헝가리의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사실 이 추세는 돈과 심리, 돈은 유동성입니다.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 있느냐, 돈이 지금 계속 시중에 많이 풀려 있느냐, 지금 세계적인 유동성으로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 있죠. 심리는 또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심리는 지금 보세요. 주택가격 전망지수, 이거 CSI 지수라고 하는데 1년 후에 주택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는 100이 넘으면은 이 전망지수가 100이 넘으면 1년 후에 주택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는 거예요. 1년 후. 그러니까 부동산의 선행지수예요. 이 심리지수라고 하는데 이 주택가격 전망지수 이게 지금 계속 올라서 130까지 돼 있다는 거예요. 100을 넘어서서. 5월달에 올해 5월달에 96까지 떨어졌다가 그때부터 계속 지금 상승 중이다. 여기서 또 8월달 요때 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상승 중이다. 이게 지금 심리도 살아있고 돈도 지금 많이 풀려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는 추세는 무슨 추세라고요? 상승 추세라는 거죠. 예, 하강 추세가 아니고. 자, 추세에 투자라는 얘기를 제가 여태까지 참 많이 드렸는데 지금도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상승 추세로 이렇게 갈 때는 규제책이 나오죠. 여기서 딱. 규제책이 나오면은 부동산은 이렇게 꺾입니다. 올라가던 게. 하지만 3, 4개월 지나면 다시 원래 추세대로 상승하더라. 반대로 부동산이 하락 추세로 이렇게 떨어지면 정부에서 부양책을 씁니다. 여기서 부양책을 쓰게 되면은 시장은 다시 이 부양 효과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올라가는 것도 역시 3, 4개월을 못 넘긴다. 그리고 다시 원래 추세대로 하강하더라. 자, 추세가 상승일 때 규제 효과는 단기간입니다. 추세가 하락일 때 부양 효과도 역시 단기간이다. 이것만 알 수 있다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면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주택시장의 추세는 재개발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지역은 너무 비쌉니다. 우리는 앞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재건축이 있죠.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개발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재개발 가능 낙후된 지역에 해답이 있습니다. 다 그 대신 이 조건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역세권의 노후주택 지역이라는 거죠. 역세권이라는 것은 승강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낡은 단독주택 이쪽 지역으로 진입을 하는 게 지금 첫 번째 우리의 우선 과제라는 거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자, 성공은 자연 연소의 결과가 아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불을 지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좋은 얘기들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에게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야지 이게 부동산 시장이 보이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전문가도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해도 잘 모르거든요.
얘기를 했을 때 맞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투자자들은 꼭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자, 제 강의를 보고 보시다 보면은 분명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